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아이엔티 윤 실장입니다. 10월 20일 저녁 10시 기점으로 인텔 13세대의 CPU들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원아이엔티에서 인텔 13세대에 맞는 이제 벤치마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메인보드입니다.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Z790 플러스 D4 메인보드예요. 자, 인텔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시한 Z790 보드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Z690 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선 호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Z790 보드도 한번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보드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황금 와플에서 실버 와플로 변경이 된 i9 13900K를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CPU 언박싱을 하기 전에 먼저 메인보드 언박싱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자, 이렇게 메인보드 먼저 꺼내보고 야 잠깐, 메인보드가 은근 무게감이 있는데? 자, 메인보드 본체 유저 매뉴얼, 유저 가이드 하나, 우리 터프 시리즈 이제 스티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터프 등급에 이제 사용된 이제 그 부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증서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보면은 M.2 나사랑, 그리고 이제 M.2 SSD의 이제 이걸 뭐라 해야 되냐, 이 그 단차를 약간 줄여준 약간 고무 패드 같은 거 3개 들어가 있고, SATA 케이블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메인보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선 안에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드가 무게감이 생각보다 있어요. 꽤 묵직합니다 지금. 이 메인보드가 묵직하다라는 거는 이제 히트싱크 같은 무게감이 있는 부속품들이 그만큼 상당히 튼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터프 보드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업이에요. 에이수스 보면은 스트릭스 라인업이 있고 막시무스 라인업이 있고 여러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에이수스의 Z보드 라인업 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은 라인업, 그리고 내구성도 괜찮은 라인업이 터프 게이밍 라인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대체적으로 프라임 라인업보다 훨씬 더 튼실한 구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스트릭스 라인업보다 약간의 이제 그 화려함은 좀 덜하지만 기본에 상당히 충실한 제품이죠. 사실상 저희도 판매를 하다 보면은 초기 분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후에 AS가 거의 가장 적게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터프 라인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 보드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16 플러스 1페이지의 전원부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히트싱크 보면은 두껍고 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버클럭 같은 걸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아주 재빠르게 해소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이렇게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Z790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클럭 최대 5333MHz까지 오버클럭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제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수율 등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5333MHz까지는 손쉽게 가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선은 스펙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전작, 그러니까 Z690 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스트릭스 라인업을 가야지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기 되게 쉽게, 걸쇠를 일부러 손으로 누르지 않고 간단하게 버튼만으로 그래픽 카드를 탈착할 수 있는 퀵 릴리즈라고 부를 거예요. 이 퀵 릴리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M.2 SSD를 별도의 나사 없이도 장착과 분해가 가능한 퀵 매치까지도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대에서 상당히 상위 라인업에서만 지원을 해줬던 그런 편의 기능들이 이번에 터프 게이밍 라인업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 터프 게이밍 Z790 플러스 D4E 보드에 인텔 i9 13900K를 장착해가지고 간단하게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벤치마크는 세 가지 옵션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메모리 XMP만 적용한 순정 상태와 인텔의 새로운 부스트 프로파일이죠.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를 적용한 두 번째 옵션. 자, 그리고 수동으로 클럭을 고정하고 언더볼트를 진행한 세 번째 옵션이 존재합니다. 자, 시네벤치 멀티코어는 클럭을 고정하고 언더볼팅까지 진행한 값이 가장 좋게 나왔어요. 야, 4만 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 옵션을 지정한 옵션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싱글 코어 점수는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 값을 적용한 옵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코어를 고정하고 언더볼팅을 적용한 값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를 적용한 옵션에서는 싱글 코어 테스트 시 최대 클럭이 6GHz까지 나와주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 기본으로 설정한 값은 최대 클럭 5.8GHz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멀티코어 점수는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를 적용한 값이 제일 낮았느냐, 멀티코어 점수는 기본 옵션과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를 적용한 값이 온도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약간의 스로틀링으로 인한 점수 하락으로 보입니다. 3D 마크 타임스 파일을 돌려봤는데 CPU 스코어만 보자면은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를 킨 게 제일 높게 나왔고요. 코어를 고정하고 언더볼팅을 한 게 점수는 제일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테스트 시간이 좀 짧습니다. 좀 짧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에 테스트가 종료가 되어서 점수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게임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게임 프레임은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 옵션을 적용한 게 가장 높게 나왔고요. 코어를 고정하고 언더볼팅을 진행한 쪽이 기본 상태보다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기본 상태와 같은 클럭을 고정하고 언더볼팅을 한 쪽이 기본 상태보다 10프레임가량 더 높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비 전력 또한 훨씬 더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번에 출시한 인텔 i9 13900K는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게임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별 다를 걱정이 없을 정도로 정말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CPU에 과부하를 많이 주는 소프트웨어, 언더볼팅 혹은 커스텀 순행 같이 좀 강력한 쿨링 솔루션을 갖춰주는 게 인텔 i9 13900K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튼 이번 인텔 13900K는 앞으로 출시된 인텔 14세대와 15세대의 성능 또한 같이 기대되게 만들어주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인텔 i9 13900K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원INT의 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